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닥터 인사이드의 박동원입니다. 저희 TV닥터 인사이드에서 새해를 맞이해서 특집으로 금연, 금주, 약물 중독 그리고 건강검진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벌써 마지막 회가 됐네요. 오늘은 건강검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라차차 건강한 부산 시작합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건강검진부터 대학병원 이상급의 굉장히 수백만 원이 넘는 종합검진까지 아주 다양한 검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학병원급에서 시행하는 꽤 검사 항목이 많은 검사 결과들을 보고 이 결과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꼭 해야 하는 검사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영진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동아대학병원 네. 가정의학과 교수면서 예. 건강증진센터 센터장 박영진이라고 합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종합검진을 전문적으로 지금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예, 딱 오늘 네. 주제에 맞는 분을 저희들이 맞습니다. 모셨고요. 자, 오늘 좀 마음이 급해서 네. 바로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비만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네, 선생님. 그렇죠. 오늘 보여드리는 이 표는 어떤 분의 건강검진 결과인데 네. 여러분들의 그 결과가 섞여 있습니다. 예, 대신 그렇죠. 이름은 이제 밝히지 않을 거고요. 자, 이분의 비만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 체중, 비만도가 쭉 나오는데 수치가 좀 많습니다. 우리가 뭘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지금 표로 보고 있는 내용은 단순한 그 키와 몸무게만 가지고 네. 우리가 어느 정도 표준 체중에서 벗어났는지만 볼 수 있는 예. 그런 데이터고요. 네.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인의 체형이라든가 내가 질병으로 가는 비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보려면 인바디라는 검사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건 해본 적이 있죠. 요렇게 잡고 맞습니다. 하는 거. 맞습니다. 예, 예. 그걸 뭐 헬스장 가도 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한데 예. 거기도 보면은 뭐 체중, 몸무게 해가지고 비만도 해서 네. 뭐 체질량 지수 이런 것들이 나오곤 하는데 예. 특히 내장 지방량을 잘 보셔야 되고 예. 그 지수가 뭐 쭉 숫자로 나와 있는데 9 네. 이상 되면은 조금 위험하다, 빼야 된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도 보면 체중이 4년 새에 한 4kg가 늘었는데 네. 근육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럼 이분은 이제 운동을 해서 근육이 늘어서 체중이 는 거지 맞습니다. 살이 찐 게 아닐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굳이 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장 지방량의 변화를 예. 매년 체크하든가 아니면 예. 본인이 노력을 해서 네. 그게 얼마나 변하는지 그런 걸 잘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네. 좋은 체중 증가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바로 또 다음 거 가볼게요. 심장 검사를 하셨습니다. 혈압을 체크를 하셨고요. 그다음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 석회화 CT, 심박 변이도 제가 처음 듣는 검사들이 막 나옵니다, 네, 선생님. 네. 자, 요 결과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네. 우리가 보통 혈압 하면 결국에는 혈압이라는 게 심장 질환의 원인이 되는 위험 요소가 되죠. 예. 그래서 심장 질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미 혈관이 딱 막혔을 때 증상이 나타나고 그때 병원에 가면은 이거는 시간을 다투는 진짜 골든 타임이 적용될 만한 그런 질환 상태에서 병을 찾게 됩니다. 예. 그래서 혈관을 조금 더 빨리 혈관 상태를 알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네. 우리 뭐 혈관 변이 검사라든가 심장 석회화 검사라든가 예. 이런 걸 통해서 예. 이 사람이 결국에는 나중에 심장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4배 이상 증가한다. 예. 그런 것들을 빨리 찾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예. 석회화 검사라는 건 이제 석회화가 됐다는 건 동맥경화가 진행된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동맥경화라고 하면 예.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두꺼워지고 네. 죽족이라고 혈관벽 밑에 예. 찌꺼기들이 쌓여가지고 혈관이 좁아지게 만드는 예.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예. 이 석회화 현상이 이 일종의 죽종처럼 네. 그런 혈관이 좁아지는 형태의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미 동맥경화가 이분은 약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렇죠. 걸로 봐야 하는데 예. 혈압도 지금 선생님 140에 70이 나왔습니다. 네, 네. 이분은 약을 드셔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바로? 네, 이분 아마 이미 약을 드시고 계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 약을 드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의 초음파 결과라든가 다른 혈관 상태, 혈압만 단지 보는 게 아니라 예. 다른 저런 비상 검사를 통해서 네. 우리가 혈관 상태를 면밀하게 파악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미 이 정도 혈압에 이런 혈관 상태라면 이미 네. 약을 먹어야 되고 안 드시고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약을 드셔야 되는 그런 예.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이 혈압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오는 상기 때문에 예. 혈압이 가장 근본이 되는 위험 요소라고 파악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결과는 요거 좀 말도 많고 탈도 되게 많은 검사입니다. 종양 표지자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선생님. 네. 이게 지금 5가지가 나와 있는데 간암 표지자, 대장암 표지자, 네. 전립선 특이항원, 췌장암 표지자, 폐암 표지자 이렇게 지금 5가지를 이분이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정상치에 있는데 전립선 특이항원이 약간 높습니다. 네. 그리고 뒤옆에 있는 도움말을 봤더니 증가했을 때는 전립선 종양을 의심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 결과를 보시고 이분은 분명히 이날 밤에 잠을 못 이루실 거란 말이죠. 네, 네. 저는 그래서 이 검사를 굳이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검사를 하시는 선생님 입장은 어떠세요? 예, 그 종양 표지자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간단하게 암 가능성을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뭐 사진을 찍고 CT를 찍고 그렇게 해서 찾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피 한번 어차피 뽑는 피 예. 조금 더 뽑아서 네, 네. 보면 이 방금 그런 종양 표지자들이 예.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예. 우리가 암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더 의미 있는 거는 어. 안 올라갔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검사를 했는데 예. 이게 다 정상이네? 예. 그럼 암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믿어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안심하기 위한 검사. 그렇죠. 하지만 예, 조금 예. 올랐다고 해서 예. 그게 다 암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도 음. 이 전립선 암 표지자는 조금 오릅니다. 예. 근데 이 조금 오른 게 내가 암인가 이렇게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살짝 간단하게 이렇게 비정상으로 나오면 추가 검사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렇죠. 비정상으로 나오면 한 번 더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쭉 관찰을 하고 예. 계속 추적 검사를 했을 때 이게 점점 계속 증가를 한다. 네. 근데 정상 범위가 다 표에 나왔다시피 정상 예. 범위 다 나와 있는데 이 정상 범위보다 한 4배, 5배 아. 많이 올라가는 경우는 예. 조금 더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될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근데 뭐 정상 범위에서 조금 벗어나는 정도는 대부분 이 검사 자체에 오류도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검사다. 이게 더 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간 기능 검사 한번 네,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선생님. 간 기능 검사 이분도 이제 수치들이 쭉 나와 있는데 대부분 다 정상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봐라, 나는 건강하다. 더 마셔도 지금처럼 마셔도 된다는 얘기 네. 아니냐라는 증명서처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정상 범위라면은 예. 물론 정상이라서 정상 범위도 있지만은 네. 간 세포가 파괴될 대로 파괴돼 가지고 아, 더 이상 예. 간 세포가 파괴될 게 없을 정도로 안 좋은 상태면 또 정상 범위가 됩니다. 하기는 간 암 환자들도 정상치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정상만 가지고 괜찮다고 판단하기보다는 물론 예. 초음파라든가 간에 대한 다른 검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 이게 정상이다 없다 판단을 하는 게 좋고 예. 예. 예, 간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지금 내 간이 완전히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렇죠. 다른 검사도 추가로 해봐야 된다. 예를 들면 뭐 복부 초음파 같은 네, 거 맞습니다. 해봐야 된다는 네. 얘기인 거죠. 그러면 반대의 경우요, 선생님. 네. 나는 평생 술을 한 잔도 마셔본 적이 없어. 네, 네. 지금도 별 문제가 없어. 근데 간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는 꼭 네. 술 때문만이 아니라 예. 다른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아, 뭐 한약이라든가 예. 간에서 대사되는 그런 물질을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셨던 분들도 예. 간기능 수치 올라갈 수가 있고 예, 또는 복부 비만이 심하면 예. 내장 지방량이 많아집니다. 네. 그 지방량들은 결국에는 간에도 축적이 되어서 지방간이 돼 버립니다. 그렇죠. 지방간은 그런 예, 경우에도 알죠. 간기능 수치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방간이 염증을 일으키면 지방 네. 간염이 돼서 네. 그것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가기도 한다. 네, 그래서 간기능 수치가 좀 올라갔다면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네. 원인을 꼭 찾아봐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AST, ALT, 감마 GT는 잘 알고 있는데 예. 그거 말고도 간 기능을 보는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네요. 맞네요. 지금 보니까. 있는데 거기서 특히 알칼라인 포스파타제라든가 예. 이거는 이제 뼈 대사랑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예. 이 알칼라인 포스파타제와 감마 GT가 동시에 예. 정상 범위 한 서너 배 이상 같이 올라간 경우는 우리 담도 쪽에 문제가 있을 수 뭐 있습니다. 담도 결석이 있거나 담도암이라든가 담도암이 있거나. 예, 그래서 담도암이나 이런 것들은 초기에는 예. 짐작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황달 같은 것들이 생기기 이전에도 이 감마 GT라든가
알칼라인 포스파타제라든가 이게 동시에 같이 막 올라간다. 예. 이거는 꼭 전문의를 찾아서 예.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아, 이 정말 수치 몇 개를 보고 선생님은 굉장히 많은 걸 지금 네. 또 예측을 해서 하실 수 있네요. 그러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예, 예. 또 책을 통해서 이 맛에 이제 건강 검진을 하는 겁니다, 네, 선생님. 자, 이제는 콩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검사 3개를 했는데 선생님, 네. 비유엔 크레티닌, 그다음에 요산 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통풍 환자라서 저는 요산 수치에 굉장히 좀 민감한데 이분은 뭐 어떤 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당히 올라가 있고 요산 수치도 많이 높습니다. 네. 아마 통풍 환자이신데 네. 약을 잘 안 드신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그 요산이 이제 통풍이 된다는 거는 예. 대부분 다 알고 있고 통풍이라는 건 주변에서도 아마 이야기 많이 들었다시피 네. 바람만 불어도 정말 아프다. 아픕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의 통증이 심한 질환인데 예. 이 요산이라는 게 음. 결국에는 콩팥으로 배설이 되게 돼 있는데 예. 콩팥 기능이 안 좋아서 배설이 안 돼서 피 속에 예. 높은 사람이 있고 네. 아니 배설은 잘 하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예.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저게 콩팥 기능만 보는 건 아니지만 음. 어쨌든 요산은 우리가 통풍에 대해서 네. 조절한 기준이 되는 검사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저거는 우리가 퓨린이라는 음식이 요산이 많이 드는 음식이 대표적인 게 이제 술 네. 아니면 뭐 육고기, 네. 육고기 중에서도 내장 음식, 치맥하지 말라고 뭐 하고 그러잖아요. 네. 통풍 환자들은. 내장 음식 음. 뭐 이런 것들 주로 많이 드신 분들은 요산 수치가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크레아틴이라는 수치는 우리가 이제 단백질들이 분해되는 찌꺼기라 보시면 되는데 예. 저 크레아틴이 이제 콩팥으로 배설이 됩니다. 근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다. 이 걸러주는 역할이 하는 사고체라는 게 많이 망가져 있다. 예. 그럼 저게 몸에 쌓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저것도 저것도 중요하지만 크레아틴이 올라가면 우리 사고체 여과율이라고 GFR이라는 걸 봅니다. 이 여과율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0 이하로 떨어지는지 잘 보셔야 되고 그게 네. 계속 떨어지면 이게 결국에는 신부전으로 예. 가는지 안 가는지 볼 수 있는 예. 그 검사 결과가 됩니다. 예, 예. 또 다른 수치를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제 당뇨 수치를 보시겠죠. 이분의 수치를 보면 이게 분명히 공복 혈당일 때인데 선생님. 네. 공복인데 140이 나왔습니다. 네. 높죠. 높죠. 높고 네. HbA1c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게 지금 6.6으로 이것도 정상치를 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선생님 나누어 볼게요. 당뇨인 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그리고 당뇨인 줄 몰랐던 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먼저 딱 당뇨인 줄 알고 계셨던 분이 이런 결과가 나왔다.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당뇨를 이미 알고 있고 약을 잘 드시고 있으면 요 정도 조절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네. 지금 당화혈색소라는 게 예. 지금 6점대가 나왔는데 네. 당화혈색소는 최근 3개월 동안에 자기 혈액 속에 네. 평균적으로 당이 몇 % 있는지 보는 겁니다. 예. 3개월 동안. 이게 뭐 들쑥날쑥하는 게 아니라서. 예. 그래서 6점 아까 4였나요? 6.6 정도가 나왔네요. 6.6% 정도 네. 혈당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네. 의미로 보시면 되고 예. 우리가 당뇨가 있는 사람들 치료 목표를 7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아, 조절 잘 나름대로 그렇죠.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약도 부지런히 드시고 그렇죠. 계시네요. 약 잘 먹는지 예. 물어보고 예. 잘 먹고 있다면 예. 이대로 관리하시라고 하고 오. 근데 약은 안 먹고 있다. 예.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어. 그러면 당뇨인지 알지만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네. 그럼 관리하셔야 된다. 네. 음식 관리라도 하셔야 된다. 운동도 하셔야 된다. 그것만으로도 떨어질 수 예. 있다라고 하는 방법,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예. 알려드리고 예. 근데 전혀 당뇨인지 몰랐다. 그렇죠. 청천벽력처럼 이 결과를 네.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나는 당뇨인 줄도 몰랐고 그냥 네. 요즘 좀 피곤하기는 했다. 네. 근데 검사 결과를 보니 이 당화혈색소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 네. 공복혈당도 140이 나왔다. 네.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네. 그 우리가 당뇨라고 진단하는 기준이 딱 있습니다. 예. 공복혈당은 126 이상이고 예. 당화혈색소는 6.5 이상이 되면 당뇨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근데 한 번 딱 한 거 가지고 네. 네 당뇨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최소 2번은 검사를 해서 예. 공복혈당이 계속 126 이상은 나온다. 예. 그러면 당뇨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습관을 바꾸고 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 대개는 좀 많이 놀라기도 하는데 예. 또 다른 측면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 본인이 당뇨라는 것 하나의 질병을 알무로 해서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생활 습관을 바꾼다면 예. 오히려 더 다른 질환이 안 생기고 그렇지. 더 건강한 삶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한 가지 질병 관리하면서 다른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예.
오히려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예. 당뇨에 대한 놀라움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관심들 많으실 텐데 콜레스테롤 수치들을 네, 또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네 가지를 보죠. 네. 예, 총 콜레스테롤, 저밀도, 고밀도, 중성지방 이렇게 네 개를 봅니다. 그거는 압니다. 이제 저밀도는 낮으면 좋다. 그다음 고밀도는 네, 네. 높으면 좋다. 네, 네. 요 정도는 네. 압니다. 네. 그런데 이것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종합해서 선생님들은 또 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뭐 중성지방도 있고 네. 저밀도 지단백도 있고 고밀도 지단백도 있는데 예, 잘 아시다시피 고밀도 지단백은 이제 혈관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예, 콜레스테롤이고 네. 저밀도 지단백은 혈관의 찌꺼기가 되어서 결국에는 혈관에 쌓이는 예. 그런 콜레스테롤인데 우리가 치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전통적으로는 LDL이라는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만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예. 최근에는 이 중성지방이 예. 중성지방 입자가 이 LDL 콜레스테롤보다 좀 더 작습니다. 네. 그래서 혈관 투과율이 높기 때문에 아, 훨씬 더 혈관벽 밑으로 잘 쌓일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중성지방은 아주 예민해서 예. 막 요동치듯이 밥 올라갔다 조금만 먹어도 맞습니다. 금방 올라가고 올라갔다 막. 내려갔다 예. 할 수는 예. 있는데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은 결국에는 이것도 혈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중성지방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예. 지금 해서 가이드라인들 치료 가이드라인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분 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고밀도도 지금 낮은 게 문제가 됩니다만은 중성지방이 기준치에서 조금 많이 높습니다. 네, 네. 이분이 아까 그 당뇨 의심되는 그분이라고 네, 하면 네. 이분은 콜레스테롤 조절도 중성지방 조절도 타이트하게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당뇨라는 질병이 네. 결국에는 합병증이 혈관 쪽에 눈이라든가 네. 뭐 신장이라든가 예. 합병증이 생기는데 네. 이 콜레스테롤이 결국에는 혈관 마찬가지로 혈관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 당뇨가 이 고지혈증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위험 인자로 봅니다. 예. 그래서 당뇨만 있어도 이 당뇨 있는 사람들을 고위험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지혈증 우리 그 이상지질혈증 학회에서는 예. 이 당뇨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 LDL의 나쁜 콜레스테롤 무조건 100 이하로 관리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 그 기준치가 더 낮아져서 맞습니다. 더 많이 낮춰야 된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혈관이 막혔던 뭐 예. 뇌졸중이라든가 예.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말초혈관 질환 같은 이런 혈관이 막혔던 그 과거력이나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LDL 수치를 거의 70 이하로 낮춰야 됩니다. 예. 그 정도로 약물 치료를 좀 더 예. 타이트하게 해야 되고 당뇨라든가 아니면 막히지는 않았지만 좀 좁아져 있는 상태다. 이 정도의 사람들은 그것 100 이하로 LDL 수치를 유지를 하시도록 예. 목표치를 낮추는 상태고 이런 게 이상 없다. 근데 네. 내가 담배를 핀다. 네. 근데 45세 이상의 남자다. 예. 이런 위험 인자 두 개, 남자 45세 남자면서 담배 피는 이런 위험만 있어도 이 LDL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100 이하로 관리를 해라고 지금 가이드라인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또 다른 검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심장 기능을 보는 혈액 검사 결과들입니다, 선생님. 이게 CK, CKMB, 뭐 트로포닌 9, 호모시스테인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게 뭔지는 압니다만은 네. 이게 심근경색이나 맞습니다. 신부전이 있을 때 이제 맞습니다. 주로 병원에서 환자분들한테 하는 검사인데 네, 네, 맞습니다. 이걸 그냥 건강한 상태에서 검진 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굳이 이거를 네. 해야 하나 싶거든요. 네, 이유는 있죠. 네, 이유 있습니다. 예. 이런 효소 검사들은 우리가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됩니다. 참고는. 네. 그래서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중요하고. 예. 근데 특히 대학병원에 오시는 건강검진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은 멀쩡한 사람도 오지만 네. 질병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하. 그래서 자기가 가슴이 아픈지 예. 답답한지 네. 뭐 약간 어지럽다, 뭐 예. 소화가 안 된다 예. 이런 증상을 가지고 왔는데 불구하고 저런 검사를 해봤을 때 저게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 심장 쪽으로 또 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심근경색이나 이렇게 약하게 왔는데 모르고 맞습니다. 있었을 수도 있네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 수치만 가지고 뭐 진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저게 많이 같이 올라갔고 예. 증상도 있고 네. 다른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예. 뭐 혈관 상태가 안 좋다거나 하면은 그 심장 쪽이나 이런 쪽으로는 조금 더 정리를 자세하게 할- 보시죠. 그렇죠. 빨리 뭔가 최대한 빨리 어. 찾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라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네. 네. 그런 이유로 이제 하는 네. 검사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고 저도 많이 받아봤던 그 검사, 소화기 검사를 한번 보도록 네. 할게요.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많이 다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두 검사를 다 조직 검사까지 받으셨습니다. 네, 장상피 화생, 위축성 위염, 요거는 이제 설명이 너무 길어서 네, 오늘은 좀 네. 패스를 하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대장 내시경에서도 이분은 치질도 있었는데 용종이 나왔습니다. 네, 그것도 네, 다발성으로. 네, 네. 이러면 일단 조직 검사를 하셨겠죠. 네.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그 특히 이제 대장 같은 경우는 용종이 있으면 네. 이 용종이 바로 그냥 암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 암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용종이냐, 예. 아니면 아무리 커도 암으로 안 가는 용종이냐, 네. 조직 검사를 해봐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조직 검사를 꼭 하는 이유는 이 암으로 가는 용종 같은 경우는 빨리 제거가 필요합니다. 예. 하지만 암으로 안 가는 용종은 굳이 제거를 안 해도 괜찮기는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떼서 조직 검사를 하기 전에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다 뗍니다. 예. 예. 용종이 있으면 다 예. 떼고 특히 뗄 때 기준이 사이즈가 중요한데 사이즈가 0.5cm 이상, 0.5mm 이상 아주 작은 사이즈는 예. 0.5cm죠. 예. 5mm 이하의 사이즈는 우리가 조직 검사하는 집게가 있습니다. 예. 겸자라고 하는데 이 겸자로 그냥 탁 조직 검사하듯이 뜯으면 바로 제거가 됩니다. 예. 근데 1cm가 넘어가 버리면 저런 방법으로는 제거가 어렵고 예. 특히 껌처럼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용종 같은 경우는 이 장점막하고 근육층하고 좀 분리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회 뜨듯이 이 오려내야 되는 그런 전기 소작으로 인해서 조금 오려내야 되는 그런 걸 방법을 통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간혹 이제 이런 방법을 하다가 구멍이 난다거나 천공이 생길 경우가 예. 더 높아지는데 사이즈가 작을 때 발견할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걸 괜히 키워가지고 작을 때 발견한 게 네. 아무래도 쉽게 뗄 수 있고 예. 검사하면서 바로 뗄 수 있기 때문에 예. 편리한 방법인데 괜히 키워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제가 할 필요는 없으니까 예. 일단 발견이 되면 다 떼고 작을 때 다 떼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서 보는데 관상선종이라는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면 지금은 괜찮지만은 네. 이게 나중에 10년 뒤에 한 20%에서 대장암으로 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빨리 떼어내기를 잘한 거죠. 제거를 미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예. 조직검사 겸 해서 떼기는 하지만 어쨌든 용종은 다 떼야 된다. 예. 아무로 안 가더라도 나중에 커집니다. 커지기 때문에 이것도 떼야 네. 되기는 떼야 됩니다. 추가로 또 하셔야 될 게 제가 보기엔 네. 복부 초음파 검사인데 네, 사실은 좀 간편한 검사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어서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도에 지방간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지방간을 사실 뭐 간 기능 검사도 의심을 하지만 네. 결국에는 지방간이라고 진단 내리는 거는 예. 초음파를 통해서 지방간이 있다 없다 예.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지방간이 온 이유는 이런 지금 당뇨도 있고 네. 아까 중성 지방도 높으셨잖아요. 예, 그런 콜레스테롤도 높고 네, 네. 약간의 그 비만도도 증가돼 있고 네. 아마 제 생각에 술도 좀 마시지 않겠는가 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지방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방간이라는 건 특별히 약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생활 습관들을 많이 바꿔서 네. 복부 비만도 살도 줄여야 되고 당뇨 예. 관리도 잘 하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살을 좀 빼고 하면은 그게 지방간 치료의 하나의 방법이라서 그걸 권유를 하죠. 네, 소화기 검사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호흡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옛날에 우리 호흡기, 폐 기본 검사하면 다 엑스레이 정도로 맞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요즘은 그게 기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설량 흉부 CT. 네. 네. 그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다 정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사실은 뭐가 있는데 그렇죠. 예. 뭐가 있어도 엑스레이 상에서는 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 이게 본인은 괜찮다라고 오히려 착각하고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담배를 피시는 분들 네. 또는 가족 중에 뭐 폐암이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 저설량 흉부 CT를 찍어야지만이 예. 뭔가 생기더라도 예. 조기에 발견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엑스레이로는 놓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CT라는 검사를 통해서 네. 뭐 폐암이라든가 네. 아니면 폐 다른 기저질환이라든가 뭐 폐기종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야지 예. 폐라는 조직이라는 거는 폐는 한번 손상받고 나면 회복이 안 됩니다. 네. 약도 없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찾아서 더 안 나빠지도록 그런 생활 습관을 바꿔야지만이 네. 폐를 건강하게 유지를 합니다. 예.
특히 그래서 담배 태우시는 맞습니다. 분들은 꼭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나 담배 끊은 지 지금 한 5년 됐는데 네. 이제 이런 거 그만 찍어도 되지 않나요? 네. 그거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그 암에 대해서 예. 폐암에 대해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걱정을 많이 하긴 합니다. 사실은 담배라는 게 폐암뿐만 아니라 혈관에 더 이게 직격탄을 예, 날릴 예. 수 있는 혈관에 더 안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긴 하는데 예. 그 담배 피시는 분들은 자기 핀 기간 2배 이상은 담배를 안 펴야 아. 암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예, 예. 그래서 10년 핀 사람은 20년 뒤를 봐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내가 5년만 CT 찍어봤다고 해서 이상 없네 해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착각일 수 있다. 예, 예. 자, 이제 골밀도 검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골밀도 검사도 이분이 받으셨습니다. 수치가 우측 대퇴골 최저치가 마이너스 1.4. 이러면 이게 이 결과가 마이너스 뭐예요? 1.4는 예. 정상 범위에는 해당되고요. 네. 보통 우리가 골다공증이라 진단 내리려면 예. 저 수치가 마이너스 2.5보다 낮은 경우에 예. 골다공증에 진단 마이너스 3, 4 이렇게 떨어져야 네, 그렇습니다. 골다공증. 예, 2.5 이하로 떨어져야 골다공증에 진단을 내리고 뭐 마이너스 1.5에서 2.5 사이는 이제 골감소증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 결과를 보면 두 군데를 찍으셨습니다. 네. 허리 찍으셨고요. 네. 대퇴골 쪽을 찍으셨습니다. 네. 두 군데를 찍는 이유가 있나요? 예, 이 허리 부분과 대퇴골이 골절이 제일 잘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골다공증이라는 걸 왜 꼭 검사를 해야 되느냐? 네. 저게 어디 뭐 아프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골다공증은 통증이 없어요. 맞습니다. 예. 증상은 전혀 없는데 결국에는 잘 부러집니다. 그렇죠. 똑같이 넘어져도 예.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은 골절이 오고 예. 골다공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엉덩이 타박상만 있고 말거든요. 그래서 골절이 오고 나면은 이제는 뭐 침상생활밖에 할 수가 없기 예. 때문에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네. 그래서 저런 골다공증을 빨리 찾아서 골절이 안 생기도록 치료하는 것이 그렇죠. 결국에는 골절 위험을 낮추는 게 골다공증 치료 목표입니다. 네. 자, 이제 또 걱정하실 것 같은 거 뇌에 관한 거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검자분은 뇌 MRI도 찍으시고 뇌혈관 MRI도 찍으셨습니다. 이걸 두 개나 이렇게 같이 MRI를 찍어야 할 이유가 있나 싶은데 네. 이유가 있었나요, 선생님? 네, 우리가 특히 대혈관 같은 경우는 예. 검사를 하기 전에는 본인이 인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더군다나 뇌출혈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가족력이 있다. 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런 뇌혈관을 볼 수 있는 검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MRI가 아니면은 뇌혈관 CT를 통해서라도 네. 꼭 혈관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만히 있다가도 뇌출혈이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가 뇌동맥류라는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네요. 네, 뇌동맥류라는 게 있으면은 예. 이게 저절로 터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네. 도저히 발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런 뇌동맥류가 있는지 없는지는 꼭 한 번은 찍어 보셔야 됩니다. 저게 이제 MRA가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그죠? 뇌혈관을 보는 예. MRI 검사 그것을 MRA라고 하고 예, 구불구불하게 저렇게 혈관들이 예. 보이는 게 MRA인데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MRI입니다, 네. 선생님. 이분은 MRI를 왜 찍으신 거죠? 네, MRI 같은 경우는 혈관 상태는 즉 굵은 혈관 상태는 저 MRA 검사를 통해서 우리 알아보지만 네. MRI를 찍어 보면은 예. 뇌 종양이 있는지 아, 내 안에 다른 혈관이 막혔던 흔적들이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MRI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좌측, 우측이 조금 네. 모양이 다릅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그 그림에서 보면은 저렇게 예. 하얗게 되었던 부분들은 예. 쉽게 말하면 잔잔한 혈관들이 막혔던 흔적들입니다. 아, 세상에 그러면 이분 본인도 모르게 뇌졸중이 네, 왔던 거예요? 그렇죠. 아.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뇌졸중이 지나간 흔적들입니다. 예, 예. 하지만 저런 잔잔한 혈관들은 막혀도 음. 본인이 인지하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굵은 혈관이 막혀야지만이 우리 흔히 말하는 마비 증상이라든가 감각이 떨어진다거나 예.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예. 저 정도 막혀가지고는 예. 아무런 불편한 걸 못 느낍니다. 저런 걸 촬영해 보면 그 심각성을 예. 이제 본인이 인지를 하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어. 당뇨나 뭐 혈압이나 예.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검사를 다 마쳤습니다. 네. 결과를 들으러 본인이 안 오시고 가족분들을 가끔 보내는 경우를 네. 제가 봅니다. 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네,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예. 우리가 100만 원짜리 검사를 하든 뭐 예. 1000만 원짜리 검사를 하든 어떤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다 없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더 중요한 거는 이 검사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본인이 제대로 네.
해석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음. 그래서 내가 어디가 위험하고 앞으로 어떤 질병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걸 아는 과정이 사실 건강검진의 그 백미 꽃이라 보면 되는데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꼭 결과지만 받아볼 게 아니라 예. 그 검사 결과를 들으러 와서 음. 본인이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예. 이런 과정들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담당했던 의사랑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렇죠. 앞으로 뭘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좋은지 음. 이렇게 관리받는 것이 네. 건강검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나오셔서 굉장히 건강검진에 대해서 네. 디테일한 얘기, 자세한 얘기, 그리고 왜 꼭 본인이 직접 가서 결과를 들어야 되는지까지 마지막 당부 말씀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영진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미국의 전문 강사 조시 빌링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강과 돈은 비슷해서 이럴 때까지는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올해는 여러분들의 돈도 건강도 잃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TV였다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